구성요건이라는 게 있고요. 요게 이제 범죄 사실이야. 법이야, 법. 쉽게 말해서. 법률 규정이고, 이걸 배우고 나면 이제 위법성을 배울 거라고. 위법성은 이제 뭔가 본질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책임에는 책임이라는 게 뭔가 책임 능력을 배울 거고, 위법성 인식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책임 조각이라는 걸 배울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총칙을 배워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구성요건은 법이야, 법. 즉, 범죄 사실을 법에다 적어 놓은 걸 뭐라 그래? 구성요건 이렇게 합니다. 범죄 사실 법에 적어놓은 거를 구성요건 그래. 네. 그래서 그냥 적어놨잖아 내가. 사람을 살해한 자, 요게 구성요건이야. 구성요건. 그리고 이러한 구성요건은 크게 법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 그 법에서 뭐를 금지하고 있어.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금지 규범이라 그래.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떤 것은 명령으로 되어 있어. 뭘 해라. 이렇게 명령, 법이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범죄는 금지 형태로 되어 있어. 이걸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걸 해서는 하지 마라. 그런데 이러한 금지 규범을 하지 말라는 것을 위반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니까 하는 거야. 이거를 자기라 그럽니다. 하지 말란 걸 하는 거야. 여기를 자기범 이렇게 하고요. 디귿. 이거 디귿은 다음 주에 이제 굉장히 강조할 건데, 금지된 규범을 이제 그 법에서 보호하는 거 있잖아. 규범, 법익이라 했잖아. 법익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있어. 보호해야 될 사람이 보호를 하지 않은 거야. 이를테면, 어린애 같으면, 자, 갓난아이, 생후 8개월 된 아이 같으면은 부모가 생명을 보호를 해야 돼, 보호를. 근데 보호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죽어버린 경우가 있어.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안 했으니까, 이걸 소국이잖아? 보호를 안 했으니까, 죽인 게 아니라, 여기를 부작위라 그러는데, 부작위를 통해서 금지된 규범을 침해하는 범죄들이 있어.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부작위범은 부작위범인데 부진정 부작위범이 부진정 진짜가 아닌 부작위범이란 말이야. 왜 부진정이라 그러냐? 우리가 보통 법에는 약간 명령 요구 규범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 형법 319조 2항을 적어놨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법에가 뭔 자가 들어가 있어? 요구나 명령자가 들어가 있어. 요구를 했는데 이걸 안 하는 사람, 명령을 했는데 안 하는 사람. 안 했으니까 뭐가 돼? 안 하는 걸 부작위라 그런다. 이런 범죄를 뭐라 그래? 부작위범인데 법에가 나와 있지. 이걸 진짜 부작위범, 진짜 진정 부작위범. 법에는 요구나 명령자가 안 나와 있어, 법에는. 그런데 부작위로서 범죄를 위반할 수도 있어. 이런 범죄를 뭐라 그래? 부진정 부작위범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확히 보자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게 있다. 여러분 읽어보는 정도. 그 다음에 구성요건 해당성과 충족이라는 거 있는데 말 그대로 법에가 위반이 되는 순간 여기를 뭐라 그래? 해당한다 이 말이야. 해당한다. 거기에 해당하니까 뭐냐면 여러분 봐봐.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으면 여러분이 잡아왔어. 경찰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찾아야 돼? 해당되는 뭘 찾아야 돼? 법을 찾아야 돼. 그래서 법이 되면 이 사람은 250조 제1항에 뭐 하구나? 해당되구나. 이걸 뭐라 그래? 구성요건 뭐라 그런다? 해당이라 그래. 그러니까 범죄의 가장 시점 뭐야? 해당이야, 해당. 이 사람 이 조문에 뭐 하구나? 해당되구나. 이걸 뭐라 그래? 해당이라 그래. 구성요건 뭐라 그런다? 해당이라 그래. 해당. 해당된다 이 말이야.
그럼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야, 여러분이? 경찰이면. 그 범죄 사실을 충족했는가 안 했는가 봐야 되겠지. 충족하는 것을 기수라 그래. 사람을 살해한 자. 근데, 이 새끼 사람을 죽인 거야. 그럼 해당하지. 그다음에 이제 뭐야? 충족. 죽였나 안 죽였나 봐야지. 죽었냐 안 죽었냐. 죽었으면 충족이니까 뭐야? 기수. 안 죽었으면 뭐야? 충족을 못 했으니까 뭐가 돼? 미수. 이렇게 하는 거야. 충족되면 기수, 충족이 안 되면 뭐야? 미수야. 그러니까 스타트는 뭐야? 해당이야. 그러니까 해당에는 뭐가 있어? 기수가 있고 뭐가 있다? 미수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그거를 낼 리는 없겠지. 그렇지 않아? 시험에는 뭐를 내냐면 그 다음 페이지를 내. 범죄를 여러 개 모아놓고 충족했냐 안 했냐 여기를 물어본단 말이야. 범죄를 여러 개. 포괄일죄 있잖아. 포괄일죄. 포괄일죄는 뭐야? 범죄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놓은 거라 했었잖아.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포괄일죄를 물어보면 찍을 때 포괄일죄는 범죄가 몇 개라고? 2개 이상 하나로 묶어놓은 범죄를 포괄일죄라 그래. 앞에 범죄가 범죄 실행착수 해당이고 뒷범죄가 뭐야? 기수미수야. 요걸로 딱 2개 예외가 있어. 강도죄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배우자고. 강도죄 할 때. 지금 이렇게 하자고. 봐봐. 강도죄인데 강도죄는 포괄일죄란 말이야. 폭행죄하고 그 절도죄를 묶어놓은 걸 뭐라 그래? 강도죄라 그래. 그럼 이 범죄 실행착수는 뭐야? 폭행이지. 충족은 뭐야? 절도를 했냐 안 했냐지. 요거를 시험에 내는 게 아니고 그 3번을 시험에 잘 낸단 말이야. 강도상해죄는 뭘 묶어놨을까? 강도니까 폭행, 재물, 상해를 묶어놓은 거지. 맞잖아. 강도강간죄는 뭘 묶어놨어? 폭행, 절도, 강간을 묶어놓은 거지. 이 범죄 기수미수 어디야? 강도상해죄 기수미수는 상해지. 맞잖아. 뒷범죄니까. 강도강간죄 기수미수는 어디야? 강간이지. 거길 낸단 말이야. 강도를 했는데 재물을 가져가지 못했어. 그런데 상해를 입혔어. 기수야 미수야? 기수야. 강도가 재물을 못 가져갔어. 강간만 했어. 기수 미수? 기수란 말이야. 이런 거를 틀리면 안 돼. 요걸 이제 약간 이제 응용을 시킬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거기 봐봐. 이를테면 응용을 시킨단 말이야. 강간치상죄란 범죄가 있거든. 그럼 강간치상은 이제 뭐하고 합쳐놓은 거냐? 강간하고 뭐하고 상해를 합쳐놓은 거잖아. 근데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려고 했는데 여자가 엄청이 반항해서 상해에 그치고 강간을 못했어. 기수야 미수야? 기수. 상해했잖아. 강간 못해도 관계없어. 뒷범죄가 뭘 결정해? 기수 미수를 결정한단 말이야.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랬지. 그 예외는 다음에 하나 보면 돼. 그 중강도죄 그러거든. 그때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입니다. 구성요건은 결론은 못하고 그러니까 법이야 법. 그러니까 구성요건이 없는 범죄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말을 바꾸면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에가 규정되어 있는 죄형법정주의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럼 죄형법정주의가 인권보장이지. 구성요건도 결론은 뭐다? 인권보장이야. 법에 없으면 말 수가 없다. 처벌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자고. 그러면 범죄 해당이 돼. 그럼 구성요건 해당된단 말이야. 이런다고 유죄는 아니야. 구성요건 해당될 뿐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위법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람을 죽였다고 유죄 아니야. 유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 다음 단계 위법성이 있어야 돼. 마지막 단계 뭐가 있어야 돼?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2살짜리가 사람을 죽인 거야. 12살짜리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뭐가 돼? 구성요건 해당이 돼. 살인죄. 당연히 반사회적인 사람 죽였으니까. 하지만 12살짜리는 책임이 없어. 그래서 무죄야. 무죄라고. 알았죠? 무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있어. 여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야. 이런 순서로 배울 거라고.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배우니까 여기는 뭐라 그러자? 통상. 통상이란 말이 한문인데 지금 말하면 보통, 일반적 이런 뜻이야. 여기는 뭐라 그래? 통상 구성 요건. 알았지? 또는 일반 구성 요건 이렇게 배워. 근데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있어. 자, 한번 읽어보자. 여기 형법 제250조 살인죄 구성요건이야. 그러면 자 보자. 저쪽으로 보자. 살인죄 구성요건이란 이 사람이 이제 범죄자지.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뭐가 돼? 살인죄입니다. 구성 해당되죠? 위법성이 있나 없나는 여기서 평가하는 거 아니죠? 어디서 평가해? 여기서 평가합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이제 그 순서라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살인죄 구성요건은 여가 이렇게 돼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게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게 하나 더 있어. 요게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사람을 살해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위법성을 배울 건데 사람을 죽인 행위가 위법성 조각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해당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 책임비리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만일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면 그건 우리가 뭐라 배운다? 사람을 비록 죽였지만 그 행위는 무슨 행위다?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군인이 적군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 사형수가 교도관이 사형수를 사형을 했어. 살해했죠. 하지만 뭐요? 자신의 업무에 의한 거지. 그래서 그 군인이 적군을 죽인 거나 교도관이 사형을 시킨 것은 뭐라다? 정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배울 겁니다. 됐죠? 이렇게 배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있어. 이 살인죄 구성요건은요,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가 뭐가 이미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정당하지 않은 행위로 사람을 살해한 자란 말이 이미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소개가 이미.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앞에가 뭐가 숨어져 있다? 정당하지 아니한 행위로라는 게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가. 그래서 구성요건이 되려면 우선 위법성 조각 사유가 뭐가 돼야 돼? 부존재를 해야 됩니다. 존재해버리면 뭐가 돼? 정당한 행위다 이 말이야. 그건 처음부터 살인죄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는 이제 범죄 사실을 하는 거죠. 요 두 개가 있어야만 구성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구성요건이 구성요건에는 두 개가 있다는 거야. 앞에가 뭐가 숨어져 있어? 정당하지 않은 행위라는 게 숨어져 있다는 거야. 위법성 조각사유 부존재로 이 말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일에 여가 구성요건이니까 이걸 소극적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극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죽였지만 위법성 정확 사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뭐만 남아있어? 책임만 넘어갑니다. 범죄가 몇 단계론이야? 2단계론이라고 합니다. 됐죠? 소극적 구성요건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그림만 잘 알고 있으면 전혀 이건 안 틀려요. 안 틀립니다. 자, 그리고 2단계는 이런 건데,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3번 보이죠? 불법 구성, 통상 구성 요건과 소극 구성 차이 보이죠?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요게 시험에, 경찰직에. 그럼 여러분, 요 그림만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요, 그림이. 아, 요게 통상 구성 요건이고, 예? 통상 구성 뭐가 돼? 3단계죠. 사람을 살해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 조각이 부존재하면 책임을 존재하면 뭐가 돼? 정당한 행위가 되고. 됐죠? 여기 3단계론이야. 그러니까, 요 3단계는 사람을 살해한 행위가 정당하냐 안 하냐는 구성요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판단해? 위법성 편에서 봅니다. 그런데 소극적 구성요건은 그 행위가 정당하냐 안 하냐는 어디서 판단해? 구성요건에서 판단합니다. 알았죠? 그 점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머릿속에 딱 했다고 해봅시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요렇게 물어봅니다. 3단계 이론에 의하면 또는 통상 구성요건에 의하면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위법성이 꼭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위법성이 있고 없고는 어디서 판단해 봐야 돼? 위법성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을 살해하면 위법성이 징표될 뿐이다. 추정된다 이 말이야. 징표 또는 추정될 뿐이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봐봐.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은 위법성이 맞다는 거야? 이미 존재한다는 거야. 위법성이 없으면은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지. 그건 정당한 거니까. 그러니까 정당하냐 안 하냐를 3단계론에서는 어디서 판단해? 위법성에서 판단한다면 구성요건은 소극적 구성은 어디서 판단해? 구성요건 단계에서 판단해. 요것이 시험에 나옵니다. 첫째, 경찰직에서. 소극적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위법성이 존재합니까? 추정됩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확정적으로. 여기 예전에 많이 나왔던 거고요. 최근에 바로 이번 2차 시험에도 나오고요. 아주 잘 나온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착오를 할 수도 있죠. 맞잖아요. 아, 나는 위법성이 된 줄 아는데 조각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데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이건 보통 한 3번에서 4번 정도 강의를 합니다. 위법성 조각에 관한 착오로 굉장히 중요한 데예요. 그러면 자, 우선 여기부터 한번 봅시다. 2단 소극적 구성요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착오가 일어난 겁니다. 존재 부존재에 대해서. 무슨 착오예요? 구성요건 착오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구성요건 착오입니다. 왜? 여기 무슨 요소니까? 구성요건 요소니까. 그런데 여기입니다. 3단계로. 여기에 관한 존재 부존재에 관한 착오는 뭐냐는 겁니다. 100년 동안 학설들이 있습니다. 이거냐? 우리나라 착오가 2개가 있어요. 이쪽이 하나, 이걸 할 거예요. 요거 이때 할 거야. 15조가 이쪽입니다. (15, 27, 16) 착오가 있는데 아직 배울 거라고, 좀 이따 배울 거라고, 오늘 이따가. 이게 어디에 해당되냐는 겁니다. 딱 가운데 끼어 있죠.
요건 법에 없어. 그럼 15조냐? 몇 조냐? 16조냐? 지난 거의 뭐 형법이 생기고 오늘 현재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학자들끼리. 근데 어느 한쪽이 맞다고 하기 어려워요. 근데 얘들은 뭐라 그래? 여기에 관한 착오는 당연히 무슨 착오야? 구성요건 착오가 되어버립니다. 여기 많이 물어봅니다. 예? 오늘 한번 했어. 다음에 좀 더 간단히 할 거야. 다음에는 좀 더. 요 그림만 잘 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던 건데, 필제자가 어떤 뭐라고 말하고 까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요 그림만 알고 있으면 뭐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를 갖고 설명해봤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 해봤는데, 이 외의 거를 나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일에 이런 말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출제자가 또라이 같은 새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요 두 설에 싸우면서, 모기 논쟁을 했어, 모기 논쟁. 꼭 모기라 할 필요는 없는데, 벨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예를 들었어, 모기 논쟁. 벨첼은 참고로 이쪽에 해당된 사람이야. 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든 거야. 아침에 교도관이 이제 출근해, 교도소로. 근데 자기 모기가 여기 다 하나 앉았어, 모기가. 모기를 딱 때려잡았어. 살인 조성가 아니지. 모기 죽였잖아, 모기.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다? 여기도 구성요건 아니지. 살인 조성건 아니지. 모기 죽였으니까. 교도소관이 왔어. 갖고 이제 사형수를 뭐 한다? 사형을 시켰어. 여기. 자, 사람을 죽였으니까 교도관도 살인죄 구속력에 해당되지. 하지만 정당하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여기는 뭐야? 살인죄 구속력에 해당되지 않지. 그래서 이제 벨체라는 사람이 그러면 아무리 사형수지만 너네 입장하면 모기를 죽여도 살인죄 구속요건이 아니고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 구속요건이 아니지 않냐. 어떻게 모기 목숨과 사람 목숨이 똑같냐. 이렇게 붙은 거야. 그쪽에서 야, 이 무식한 놈아. 모기를 죽인 것은 뭐야? 적극적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교도관이 사형수를 사용한 것은 소극적 구속요건에 해당되지가 않지. 그래서 우리도 다르다. 우리도 모기 죽인 것하고 뭐하고 사람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맨날 싸워. 둘이 싸우든가 말든가. 요 그림만 알고 있으면 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구성요건의 요소야.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하고, 우리 요거로 배울 거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구성요건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관적 요소라는 것은 뭐냐면 범죄자의 심리적인 거야. 마음속에 있는 거. 심리적인 거. 이게 뭐가 있냐면 이제 고의. 지금 배울 거예요. 사실, 목적, 경향, 자기 경향, 뭐 불법 영덕의사 다 배울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것은 뭐죠? 범죄자의 뭐야? 심리적인 거야.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 여기 있고 하나가 객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범죄 사실, 그 다음에 뭐 범죄 주체, 뭐 개체, 뭐 인과관계, 뭐 이런 것들을 객관적 요소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주관 심리적 요소에서 고의입니다. 고의. 고의. 여기를 좀 보자고요. 고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의란 뭐냐? 고의란 이런 객관적인 범죄 사실을 인식하는 걸 뭐라 그래? 고의라고 합니다. 이걸 인식하는 걸 뭐라 그래? 고의라고 그래. 고의. 뭘 인식하는 거라고? 이걸 인식하는 겁니다.
이 고의라 그래요. 그 고의란 뭐라? 구성 요건의 객관적인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고의의 본질이라는 게 있는데, 고의란 뭐냐 그러니까 인식설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거로 설명할 거예요. 우리는 항상 다른 건데, 요거의 고의다. 요거 인식설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사설이라는 게 있는데, 인식설을 취하면 고의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겁니다. 넓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그 불신검문 도중에 있는데 그냥 때리면은 무조건 뭐가 돼? 인식했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면 공무집행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만 갖고는 안 되고 의사까지 있어야 된다. 의사설에 방해할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설이라고 합니다. 의사설. 근데 의사설을 취하면 또 범위가 너무 좁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딱 중간쯤인 인용설, 용인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고의라고 인용설이라고 하면 통설과 판례예요. 인용설, 용인설, 무기인설 한 게 없는데 인식하고 의사가 있으면 여기를 확정고의라고 합니다. 고의라고 하고 인식하고 인용하면은 여기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인용이 뭐냐면 받아들인 거예요. 자, 사람을 내 찌르면서 인식했어. 죽인다는 거를 확 죽여버려야지 의사가 있지. 이걸 무슨 고의? 확정고의라고 합니다. 이것도 고의고, 찌르면서 죽인다는 의사는 없어. 근데 사람을 칼로 찌르면 죽을 수도 있죠. 그래,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마음속으로 뭐야? 그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이걸 인용이라 그래. 이것도 고의다. 이건 무슨 고의라 그런다?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여기 통설과 판례예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없어도 뭐만 있으면 돼? 인용. 둘 다 마음속에 있는 거야. 내심이야. 내심으로 뭐만 하면 돼? 인용만 하면 뭐가 돼? 고의야. 의사가 없어도 돼.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건 그렇고 거기에 3번에 내가 범죄 하나, 둘, 셋, 네 개를 밑줄 끊었습니다. 요거 함정으로 나옵니다. 공부 많이 했어. 틀려. 아차고 틀려버려. 봐봐.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공무를 방해할 의사가 필요하다면 틀렸지? 의사 없어도 되지. 뭐 하면 돼? 인용. 살인죄가 되려면 사람을 살해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 틀렸지? 의사 없어도 되지? 뭐만 있으면 돼? 인용. 상해죄가 되려면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 틀렸지? 뭐만 있으면 돼? 인용. 협박죄도만. 협박을 가하려는 의사가 아니지. 인용만 하면 되지. 요 네 개는 시험장에 잘 나오니까 틀리지 마세요. 여기는. 각설에 따른 범위는 여러분이 읽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살인죄입니다. 지금 사람은 살해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죠?
미국 학설 한번 봅시다. 미국은 사람을 살해하면은 전부 살인죄로 봅니다. 무조건 살인죄예요. 여기 깔끔합니다. 무조건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뭐야? 그건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위법성이 있고 인식이 어디서 판단하면 여기서 판단합니다. 여기 고의입니다. 고의는 인식하는 거예요. 무슨 인식이든 관계없어. 사실인식이든 위법성 인식이든 관계없어. 요 고의는 요 책임에서 인식의 정도에 따라 얘네들은 1급, 2급, 3급 이렇게 나갑니다. 여긴 미국이에요. 미국은 사람만 죽이면 무조건 뭐야? 살인죄입니다. 때려 죽이든 과실로 죽이든 관계없어요. 인식 못해도 사람 죽이면 뭐야? 미국에서는 살인죄입니다. 인식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책임편에서 한 몇 급 살인인데? 뭐 한 3급이나 되겠네. 깔끔합니다. 나는 얘가 여기 좋다 생각합니다. 깔끔해요. 고의는 무슨 요소로 보는 거야? 책임에서 판단해요. 비난의 정도. 책임은 비난이다, 비난. 응? 비난. 그러니까 봐봐. 이 새끼가 처음 사람을 죽이려고 막 머리를 써가지고 한 놈 비난이 높지. 그럼 당연히 7살인이겠지. 근데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죽일 수도 있지. 그럼 뭐야? 좀 비난의 정도가 떨어지지. 그럼 뭐야? 한 3급 살인쯤 되겠네. 2급 살인 되겠네. 근데 죽인다고 인식은 못했는데 죽어볼 수도 있지. 약물과다 같은 거로. 그럼 뭐가 돼? 한 3급 살인쯤 되겠네. 요게 뭐야? 고의를 무슨 요소로 보는 거야? 책임 요소로 보는 거야. 여기를 고의설이라 불러. 이상해. 요거를 무슨 설? 고의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고의설. 유학설입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책임 요소 보는 설, 고의설 이렇게. 그래서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행위에 대한 판단이지 행위자 심리인 것은 아니다. 행위자의 심리는 비난을 위한 거지. 비난. 너 왜 그런 생각했어? 비난은 책임서 판단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네들은 범죄 사실과 위법성 인식을 전부 다 고의라 그럽니다. 합쳐서. 자,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의 법 구성입니다. 법 구성. 이 구성이. 고의란 뭐냐? 범죄 사실을 인식한 것. 그러니까 살인죄 고의는 사람을 살해한다는 걸 뭐하고 있어야 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인식을 못했으면 뭐가 돼? 과실로 사람을 죽이면 여기가 뭐가 돼? 과실은 뭐가 돼? 치사죄가 되고, 사람을 폭행을 했는데 죽었으면 뭐가 돼? 폭행치사죄가 되고, 강도하다가 사람 죽이면 뭐가 돼? 강도살인죄가 됩니다. 무엇을 인식했냐에 따라서 우리는 살인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죽일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하나 때렸는데 죽을 수도 있죠. 그럼 뭐야? 우리나라는 폭행치사죄입니다. 살인죄가 아니야. 알겠죠? 나는 죽일 생각이 없었어. 그냥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 죽을 수도 있죠. 음주운전으로.
우리는 뭐가 돼? 살인죄 아니에요. 뭐다? 그냥 뭡니까? 과실치사입니다. 과실치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 입장은 우리나라 형법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죄가 아니냐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은 어디 형법이 더 화끈히 이해가 될 때? 미국 형법이 이해가 빠릅니다.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지. 우리는 뭐 이게 사람을 죽였다고 살인죄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요게. 그래서 가장 큰 이제 그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어떤 개망신 아니라 해프닝이라는 적이 있었는데, 옛날 마이클 잭슨이라는 그 가수가 있었는데, 가수. 그 마이클 잭슨 가수가 이제 그 의사가, 자기 그 주치의가 마이클 잭슨의 그 수면제를 줬는데 좀 많이 줬는가 봐. 마이클 잭슨이 죽어버렸어. 미국 시라 무슨 죄야? 죽였으니까 뭐야? 살인죄잖아. 주치의가 뭐가 돼? 살인죄, 사람 죽였잖아. 그리고 이제 아마 뭐 여기 내려와서 이제 뭐예요? 죽일 생각이 없었으니까 뭐가 돼? 한 상급이나 되겠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가야? 살인죄 아니지. 뭐가 돼? 뭐 과실치사나 되겠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탁 나오니까 우리나라 기레기 아저씨들이 아니 그 사람들은 욕할 필요는 없지. 법을 모르는데. 우리나라식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 주치의가 살인죄가 되려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가 돼? 이걸 죽인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소설을 써요. 뭐 잭슨의 재산을 노리고 이해가 안 돼. 아니 잭슨의 재산하고 주치의하고 무슨 관계야? 뭐 치장에 얽혀서 아니 소설을 써요. 소설을. 나라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법은 고의는 무슨 요소로 되어 있다? 구성요건 요소로 되어 있어요. 고의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는 뭐가 달라져? 범죄 종류가 달라져요. 구성요건이 달라져요. 맞죠? 근데 미국은 고의에 따라서 범죄 구성요건이 달라진 게 아니라 뭐가 달라다? 책임의 정도가 달라져요. 이해 되죠? 어느 게 옳고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설명은 요게 훨씬 편합니다. 요거란다. 요게 아주 깔끔합니다. 요건 실은 독일 거예요. 독일 거. 독일 새끼들 머리 아프잖아. 독일 겁니다. 자, 그런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요건 요소설의 엄격 책임설, 우리 법이 있어요. 행위자의 인식을 범죄 사실 인식과 위법성 인식으로 구별해야 된다. 즉, 범죄라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인식은 다르다. 법적 평가는 위법성 인식입니다. 범죄 사실 인식한 걸 고의라 그러고 법적 평가에 대한 인식을 위법성 인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머리 아프게 이 새끼들은 구별합니다. 즉, 뭐냐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일 때 있잖아. 죽인다는 것은 뭐다? 행위에 대한 사실평가고, 사실. 그 다음에 찌르면서, 내 행위가 말이야, 적법에, 위법에는 그에 대한 행위에 대한 무슨 평가다? 법적 평가라는 겁니다. 사실평가와 법적 평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평가를 인식을 뭐라 그러자? 고의. 그건 구성요건이고, 위법성 인식, 즉 법적 평가는 뭐다? 책임편에서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해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범죄 사실 인식에 따라 뭐가 결정된다? 고의가 결정됩니다. 범죄 종류가 결정됩니다. 위법성 인식은 책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해하는 인식하면 살인죄 구성요건, 폭행하다고 인식했는데 사람 죽은 폭행치사 구성요건, 인식하지 못하면 과실치사의 구성요건이 된다 해서 이 인식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구성요건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자 봅니다. 여기에 대한 착오를 했어요. 자 봅니다. 뒷중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고의설이라고 이걸 엄격 책임설이라고 합니다.
엄격 구별한다 했어. 자, 엄격 책임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착오는 무슨 착오가 돼? 범죄 사실 인식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 착오죠. 구성요소니까. 위법성 인식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 착오가 아니죠. 그건 무슨 얘기야?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률의 착오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잘 나온 거, 자 봅니다. 야, 위법성 인식에 대한 착오를 했다고 해봅시다. 여기 무슨 설이야? 지금 고의설이죠. 여기에 대한 위법성 인식에 대한 착오를 했어요. 이것도 고의한 요소죠. 고의가 성립 안 해버리죠. 고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설은 여기에 관한 착오를 해도 고의는 뭐한다? 성립했죠. 고의와 고의 요소가 아니니까 이거는. 그래서 위법성 인식에 관한 착오를 해도 고의가 성립되는 학설은 무슨 설이야? 엄격 책임. 이건 엄격 책임설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이제 고의설이라고 그러고. 고의설. 이 그림 잘 보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학설이 두 개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미국, 독일. 양대 국가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우리나라를 합시다. 어느 나라 뭐합니까? 두 개를 종합하려는 학설이 등장할까 안 할까? 하겠지. 두 개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법이 다르단 말이야. 법이. 미국 법, 그러니까 미국 법을 우리나라 법으로 이해하면 도저히 무슨 소린가 몰라. 나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미국 좀 선거하고 난리도만 선거하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미국 선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왜냐하면 미국은 연방국가입니다. 각 주가 하나의 국가예요. 국가. 우리처럼 무슨 도가 아니야. 각 국가가 연합해서 만든 게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각 주가 뭐야? 자기들이 뭡니까? 아, 나는 누구가 우리 연방의 대통령이 좋겠다 라고 생각한 걸 달라요. 그러니까 선거 제도도 다 다르고요. 주마다 선거 제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통괄하는 우리처럼 중앙선관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국은 각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르지. 똑같습니다.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 선거법하고 일본 선거법이 다를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갖고 만일에 우리나라, 일본, 중국, 북한 네 나라가 합해서 무슨 나라를 연방국가를 만들어도 해봅시다. 그럼 연방국가 대통령은 누가 뽑으냐면 각 나라의 대표가 와서 뽑겠죠. 그럼 각 나라 대표는 각 나라 선거법에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법 다르고 일본 선거법 다르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 저렇게 왜 저렇게 개판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거는. 나라가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형법도 다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관계없잖아. 중간에 결합안설이 등장합니다. 이걸 제한책임설이라고 합니다. 두 개를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책임설은요. 제한책임설은 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없어요. 지금 현재. 법으로 규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 두 개를 종합한 학설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고의라는 것은 지금 이설과 이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가 있어요? 고의를 무슨 요소로 보냐죠. 미국 학설은 고의를 무슨 요소로 봤어? 책임으로 보고 독일 학설은 고의를 무슨 요소로 봤어? 구성요건 요소로 봤죠. 두 번째, 미국 학설은 모든 인식은 다 뭐다? 고의라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독일 학설은 뭡니까? 고의와 위법성 인식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설에 각설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설을 취하게 되면 사람을 죽인 게 한두 가지 종류가 아닌데 거기는 상급까지 되겠습니까? 너무 복잡하죠. 그리고 분명히
사실인식과 위법성인식은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 정말로 무식한 놈이에요. 산속에서 한 30년 살다가 내려왔습니다. 얘는 법이 뭔가 몰라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위법성인식이 없었죠. 그럼 미국 학살에 가면 뭐가 돼? 고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가 없는 거야. 위법성인식이 없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걸 이제 좋은 말로 하면 격정범이라는데, 격정범, 흥분범들 있죠. 또는 양심범, 정치범들 있죠. 얘네들은 자기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양심범들은. 얘들은 다 고의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 학설에. 근데 이 학설의 문제점은 뭐냐? 분명히 인식의 정도에 따라 뭐가 달라져야 돼? 처벌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을 죽였지만 저 새끼가 왜 죽였냐에 따라 처벌이 분명히 달라져야 되죠. 그 구별이 안 돼요. 맞잖아요. 책임 개념이 고무하게 됩니다. 책임이란 거 아까 한마디로 뭐다? 비난이라고 했습니다. 비난. 비난하려면 그 사람의 인식에 따라서 우린 비난의 정도가 달라져야 되는데 얘네들은 인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없어요. 두 개 종합합니다. 고의가 있고 고의는 두 가지가 있다. 고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범죄 종류가 달라진다. 어느 학설이야? 원격 책임설 입장이죠. 그리고 하나가 있다. 책임의 정도, 즉 비난의 정도가 달라진다. 비난. 심정 반가치. 심정이, 심리가 뭐냐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고의가 몇 가지로 보는 거야? 두 가지로 보자. 이런 법을 만든 법은 세상에 없어. 이런 법을 만들려면 뭐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야 되겠지. 이런 나라는 법은 없어 지금 참고적으로. 법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고의를 몇 가지로 보는 거야? 두 가지로. 범죄 사실 인식인 이 구속요건 요소와 책임이, 그러니까 요놈인가 요노 두 개를 합쳐놓은 거잖아 지금 현재. 이해돼요? 요것과 요거, 자, 인식의 정도가 어디야? 책임 요소잖아. 이 학설이지. 범죄의 종류를 결정한 어느 학설이? 이 학설. 요 두 개를 합쳐놓은 학설이야 이게 지금. 요놈과, 그러니까 이것도 고의요? 이것도 고의다 이 말이야. 고의가 두 개라는 거야. 무슨 고의야 무슨 고의? 구속요건 고의와 무슨 고의가 있다? 책임 고의가. 합쳐놓은 별거 아니야 이거. 별거 아닙니다. 뭐 어렵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당연히 위법성인식은 별개다. 이렇게 나눕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거 아니야. 아까 먼저 딱 고의설. 고의설을 뭐라 그러더라? 미국 학설인데 인식의 정도에 따라 뭐가 달라져? 책임이 달라져. 그리고 인식은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뭐까지? 위법성 인식도 포함한 걸 뭐라 그런다? 고의설이라 그러고. 맞지? 이설. 엄격 책임설은 범죄 사실 인식만 뭐다? 고의야. 그래서 뭐가 달라진다? 구속요건이 달라져. 구속요건 요소로 보니까. 범죄 종류가 달라지고 위법성 인식은 고의와 별개의 독자적인 책임 요소다. 두 개를 합친 거. 이것도 고의요, 이것도 고의다. 이렇게 보는 걸 뭐라 그런다? 종합설이 맞는 말인데 제한. 여기 옛날에 복합설이라고 했어. 복합설이 정확히 맞는 말이야. 복합설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복합설 그럼 여기를 말하는 거다. 또는 합일 체계론 그럼 여기를 말하는 거다. 이게 이런 용어 쓰니까 제한 책임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정확히 말하면 뭐야? 두 개를 합치니까 뭐야? 복합. 합일. 그럼 여기를 말한 거다. 두 개를 합친 거야. 고의란 범죄 사실을 종류를 정하는 구속요건 요소에서마다
책임의 정도를 결정하는 책임 요소이다. 그리고 위법성 인식은 고의와 다르다. 그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 이걸 앞으로 이제 가면서 할 건데, 여기서 4번에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위법성 조각사에 관한 착오, 응? 두 번 하고 있어. 여기에 관한 착오를 했단 말이야. 어디 갔냐? 여기에 관한 착오를 했단 말이야. 응? 자, 일서를 봅시다. 고의서부터. 얘들은 뭐야? 이거 구별 안 하지. 위법성이든 뭐가 돼? 여기에 관한 착오는 무슨 착오야? 고의에 관한 착오야. 그치? 고의서를 취하면 고의에 관한 착오잖아. 맞잖아. 그래서 뭐가 돼?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가 성립 안 해버려. 이 착오에 정당한 있으면 고의가 성립 안 해버린단 말이야. 왜? 위법성이, 얘들은 모든 인식을 뭐로 봐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 위법성 조각에 관한 착오로 하든 말든 뭐야? 고의는 성립해 안 해? 해. 엄격히 별개잖아. 고의는 성립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뭐하다? 고의는 뭐한다? 성립한다. 무슨 설? 엄격 책임설. 있죠? 여기. 그러면 여기. 자, 이것은 인식했는데 여기가 착오가 일어난 거지 지금 요거에 대해서. 맞잖아.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면 그 사람 비난할 수가 없잖아. 비난할 수가 없잖아.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가 돼?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되지만 무슨 고의가 없어? 책임 고의가 없어. 그래서 뭐가 돼? 과실범이 돼. 다음 주 이런 거 하나 할까? 봐봐. 작년에 시험에 나왔고 계속 사례는 이건 무조건 나오는데 사례로 나오냐 이의로 나오냐 차이점이야. 작년 사례로 아까 해보자 한번. 저녁에 부인이 잠을 자는데 누가 밤에 집에 들어온 거야 부인이. 그래서 강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야구방망이로 그 사람을 때려서 기절시켰는데 기절시켜놓고 왔더니 누구더라? 남편이더라는 거야. 남편. 다음 중 처벌은 이렇게 했어. 자, 제일 먼저 들어가 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에 관한 착오? 강도를 때렸으면 당연히 정당하지. 강도를 때렸으면 정당한 거지. 그러니까 뭐에 관한 착오냐? 지금 여기에 관한 착오야. 정당화에 관한 착오야. 아까 소극적 구성요건 해보자. 소극적 구성요건에 의하면 무슨 착오가 돼? 구성요건 착오가 되잖아. 됐지? 그 다음 이학설 해보자. 엄격 책임설. 지금 여기에 관한 착오지. 고의 성립해 안 해? 고의 성립해. 이학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 성립 안. 위법성은 고의 요소지. 고의 성립 안 해버려. 과실돼 버리지. 이학설. 좀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해놓고, 범죄 사실,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되는데 무슨 고의가 없어? 책임 고의가 없어. 그래서 과실이 돼. 그래서 고의가 되는 학설 하나밖에 없어. 무슨 설? 엄격 책임설이야. 전부 뭐가 돼? 과실범이 되는 거야. 이거야, 이거. 그럼 여러분이 출제원이라고, 이거 매년 내는데, 출제원이야. 그럼 공부 안 해도 뭐야? 엄격 책임설만 고의범이고 나머지 전부 뭐가 된다? 과실범이다. 이래버릴 수가 있지. 출제자 기분 나쁘지 엄청나게.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많이 함정합니까? 여기를 내는 거야. 이게 왜 과실범이냐는 거야. 무슨 고의는 인정이 돼?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돼. 근데 무슨 고의가 없어? 책임 고의가 없어서 과실. 이거 물어보겠지. 좀 어렵게 물어볼 때는. 앞으로 또 할 거야. 그만큼 여기는 매년 나와요. 문제를 다 보면서 하면 더 빠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의의 내용. 우리는 이제 이거 설명한다. 이거를.
자, 고의란 뭐다? 우리는 여기를 인식하는 거야. 아까 엄격 책임설을 한다고, 엄격 책임설로. 고의란 뭘 인식하는 거야? 구성요건의 객관적인 범죄 사실들을 뭐 한다? 인식한 걸 뭐라 그래? 고의라고 한다. 이거 아니야. 밑에 거는. 그러면 이 그 범죄 사실에는 기술적인 것도 있고 규범적이라는 것은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것을 규범적이라 합니다. 규범적인 것도 있다. 요 규범적인 것도 그 당연히 인식을 해야 되고요. 인식의 대상인데 이런 것은 이제 그 1번, 2번, 3번, 4번은 내가 4개만 적어놨는데 4개 아니야. 100개, 1000개가 넘어가. 왜? 범죄 사실이니까. 대만 내가 대충 적어놓은 거야. 자, 구체적 위헌범에서는 뭘 인식해야 돼? 위헌 발생을. 전속살해죄는 뭘 인식해야 되지? 전속을. 암기하지 마. 읽어봐도. 영화사 영화. 인과관계는 본질적인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인식 대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다음 중 고의의 인식 대상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인식 대상인가를 찾지 말고 인식 대상은 알 수가 없어. 수십만 개가 왜 범죄 사실이잖아. 사람도 인식해야 살인죄, 살해도 인식해야 되고 다 인식해야 돼. 인식 대상이 아닌 걸 알아란 말이야. 첫째, 주관적인 요소는 인식 대상 아니지. 왜 심리적인 걸 어떻게 인식하냐. 고의, 목적, 과실 경우는 인식 대상 아니고. 여러분의 요 범죄가 아침에 유죄가 되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을까? 형벌 단계가 있지. 그러면 이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 돼. 그걸 처벌 조건이라 그래. 처벌 조건은 당연히 뭐다? 인식 대상. 우리는 이것만 인식하거든. 이거 다 인식 대상이 아니야. 처벌 조건은 인식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친족상돌에서 친족은 친족상돌의 처벌 조건이죠. 인식 대상이 아니고 고소, 소송법 소유죠. 고소, 인식 대상 아닙니다. 책임 능력 여기서 배웁니다. 14세 미만자 인식 대상 아니에요. 기대 가능성 인식 대상 아니고 상습성도 아니다. 위법성 인식은 고의설에 의하면 책임의 요소지. 하지만 책임설을 취하면 인식은 위법성 입고의 내용이 아니고 됐죠? 그런 거. 그럼 인식 대상이 아니면 착오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 고의에 확정 고의가 있고 개괄 미필적 고의. 확정 고의는 인식하고 의사가 있는 거. 미필적 고의는 인식하면서 마음속으로 인용, 받아들인 걸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이러한 미필적 고의는 인식과 더불어 발생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뭐다? 의사. 내심의 의사 그러니까 의사설 아니에요. 용인하는 의사입니다. 용인, 받아들이는 의사. 택일적 고의. 결과 발생은 확정적이지만 객체가 택일적인 거. 즉 갑이 을과 병 중 어느 한 명을 죽일 의사를 가진 경우를 택일적 고의라 하는데 잘 봅니다. 3번이 이제 함정으로 간혹 나올 때가 있어요. 자주는 아닌데.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을의 집에 독이 든 케이크를 보내면서 을의 배우자인 병이 먹을 수도 있다고 인식은 했어요. 근데 병이 먹고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 1번입니다. 갑은 병이 먹고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으면 죽고 무슨 고의야? 미필적 고의입니다. 이건 착오가 아닙니다. 병이 죽은 것은 고의해서 죽인 거죠? 이건 착오 아니에요. 그런데요 2번입니다. 갑은 병이 절대 안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먹어버렸어. 이거는 생각지도 안 했죠? 이건 고의 아니에요. 이거는 뭐다? 착오라 그럽니다. 착오. 구별할 수 있겠죠? 국어시험이야. 1번은 뭐야? 병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잖아. 죽으면 죽고 이랬잖아. 2번은 뭐야? 안 죽을 줄 알았어. 고의가 없어. 개괄적 고의입니다. 자, 어떤 경우를 개괄적이라 그러냐면 2번 같은 경우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갑이 을을 죽이려고 목을 졸랐습니다.
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왜 다르게도 나올 수 있어요? 요런 틀로 낸다, 이 말이에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땅에다 묻었는데 질식사로 죽었습니다. 아까는 기절했던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행위가 지금 몇 개죠? 두 개입니다. 목조른 행위 하나, 땅에다 묻은 행위 하나예요. 맞죠? 행위는 두 개고요. 그러니까 1행위와 2행위가 있는데 1행위와 2행위가 전혀 별개로 보는 것을 독립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설은 우리나라에 없는데, 그러면 1행위에 의해서는 안 죽었으니까 뭐가 돼? 살인 미수가 될 겁니다. 2행위에 의해서 죽었는데 2행위는 죽인다고 인식 안 했죠? 그냥 땅속에 묻은다 생각했죠? 그럼 과실치사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행위와 2행위, 살인, 미수와 과실치사에 경합범이 된다는 학설인데 이런 주장한 설이 없고, 우리나라 판례는 개괄고의설을 취합니다. 개괄고의설이 뭐냐면, 개괄이 뭐야? 여러 개괄적으로, 그렇게 배우잖아. 막 전체적으로 이런 뜻이란 말이야. 전체적으로. 1행이든 2행이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한 사람이 한 행위잖아. 한 현장에서. 그렇다면 전체의 이걸 뭐라 봐야 된다? 두 개를 하나 큰 틀로 봐서, 개괄적으로 큰 틀로 봐서 하나의 행위로 보고. 그러면 어찌됐든 얘는 사람을 죽인다고 인식했었지. 그러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래서 살인죄가 된다고 봅니다. 개괄고의설에 하면 우리나라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본질적 인과관계설이 있는데, 그것은 인과관계 할 때 할게요. 이 설에 가면 이 경우도 뭐가 돼? 살인죄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건 살인죄로 보고 1행위와 2행위만 이걸 뭐라 그래? 살인 미수와 과실치사 경합범으로 오는데, 이런 학설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의란, 아까 범죄사실 인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반드시 행위시 있어야 됩니다. 사전, 행위 전, 사후 다 고의 아닙니다. 반드시 행위시 있어야 됩니다. 1부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했는데요. 자,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앞으로 가면서 또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정도는 자꾸 읽어놓으세요. 5문제인가? 자, 1번입니다. 간단 국어시험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공무원이 여러 차례 출장 번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 조사를 한 다음 출장 조사 내용이 변동이 없다는 확신이 키포인트예요. 확신. 하에 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여러분, 허위 공문서가 되려면 뭘 인식해야 돼? 허위라는 거는 뭐 하고 있어야 돼?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인식 못 했잖아. 자기는 허위가 아니라고 진실하다는 게 뭐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아니야?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안 되겠지요. 맞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현장에서 재판할 때 자기는 막 인식 못 했다고 우기면 어쩝니까? 다 우기겠지. 인식 못했다. 재판을 다 하는 거잖아. 몰랐으면 다 하잖아. 몰랐다고. 그걸 법관이 믿어주면 뭐야? 무죄일 거고, 안 믿어주면 뭐야? 유죄일 겁니다. 범죄자들 전부 뭐라 그래? 한 90% 이상 뭐야? 몰랐다고 하잖아. 인식 못했다고. 법관이 믿어주면 무죄예요. 안 믿어주면 뭐야? 유죄고. 두 번째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 경우. 자, 여러분, 태풍이 불었어요. 그 뭐 7사끌, 5사끌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읽을 때 헷갈릴 뿐이야. 뭐냐면 금성어인데요. 간단합니다. 배가, 태풍 부니까 어떤 배가 남의 양식장 옆에다 배를 묶어놨어요. 알았죠? 그럼 태풍 부니까 당연히 배가 뭐야? 남의 양식장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양식장에 그걸 다 송기시켰을 거 아니에요. 인식했냐 못했냐는 겁니다. 당연히 인식했겠지. 아니, 태풍 부는데 배가 가만히 있습니까? 막 출렁대서 남의 양 올라가서 뭐야? 재물을 뭐 한다? 송기한다고 인식했어 안 했어? 했을 겁니다. 어디서 사람들 헷갈리냐면 그 다음에 유죄 아니야?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위법성으로 와야 됩니다.
그럼 배웁시다. 이급성 조항에 뭐가 있냐면 긴급 피난이 있어요. 자연재해 같은 거 있잖아. 어떤 피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막 그 범죄를, 남에게 범죄를 가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긴급 피난이라 해서 정당행위로 봅니다. 그럼 이 경우는 뭐야? 긴급 피난이 태풍 부잖아. 바다에 떠 있으면 죽잖아. 남의 양식대로 터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재물을 손괴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만 정당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험에 뭐가 나왔냐? 이게 유죄인가 무죄인가 물어봤어요. 당연히 뭐다? 무죄입니다. 이 판례가. 근데 갑자기 경감부에서 뭘 내버린 거야? 유죄 무죄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고의 인식을 했냐 안 했냐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학생들이 뭉 떠버리죠. 아 이거 무죄? 아, 무죄이지 물어본 거 아니라니까. 고의 인식했냐? 당연히 인식했지. 이거예요. 이런 문제, 경감 문제 헷갈리지 마세요. 3번입니다. 이건 이따 할 거고요. 3번 책임 문제니까, 나도, 착오 문제니까 건너뛰고요. 4번 조심. 4번에 요 19년도 문제죠. 그런데 21년도 또 나왔어요. 금년도에. 똑같은 답으로. 똑같은 답 아닌가? 봐봐. 자, 미필적 인식이라는 것은 이제 그 결과 발생 위험을 용인하는 거죠. 마음속 용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필적 인식이 있었나 없었나를 이제 재판에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법관 이제 얘는 뭐라 그래? 아, 저는 절대로 그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겠지, 범죄자는. 그럼 법관이 용인했나 안 했나를 판단해봐야 되겠지. 그럼 법관은 어떻게 판단할까? 용인을, 이 새끼 마음속으로 용인했나 안 했나를. 주위 상황의 모든 정황,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 사람 뱃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할 수 없이 이제 간접 증거, 정황 증거, 주위에 모든 나타난 것을 이제 법관이 참작을 하겠죠. 종합해서 이제 추론, 끄집어내겠죠. 누구의 심리를 끄집어내는 거야? 일반인의 심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범죄자의 심리를 끄집어내는 거야? 범죄자의 심리를 끄집어내, 행위자의. 그 사람의 지금 미필적 인식을 보는 거잖아. 알겠죠? 당연하잖아. 지금 누구에게 고의가 있는 날 보는 거야? 미필적 인식 고의가? 범죄자. 그러니까 범죄자의 심리를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걸 법관이 주의 정황을 보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행위자의. 겁니다. 봅니다. 자, 제 뒤에 봅니다. 구체적 고려를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신 고려하면서 누구 입장에서 지금 추인하는 겁니까? 행위자. 추인. 4번 틀렸어. 일반 입장 아니에요. 행위자의 심리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2번. 옳은 것은 고의란 부자기본 고의입니다. 그 부자기본 고의라는 것은 당연히 고의니까 그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으면 예견하고 감시할 건데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이행하지 않은 인식이면 족하다. 이게 이제 미필적 고의죠. 그 다음에 2번 살인의 범인은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래서 이 예견은 확정적인 것이 아닌 불확정적인 거, 인용하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더라? 미필적. 확정 의사에 다 포함된다. 티극. 방조범이라는 것은 이제 남의 그 범죄를 도와주는 걸 방조범이라고 그럽니다. 방조범은 당연히 도와준다는 걸 인식해야 되겠죠.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범이 누구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 정범의 범죄 고의범이 돼야 됩니다. 그 정도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정범의 범죄 고의의 인식에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막 구체적으로 막 도둑질 하는데 제가 들어가서 막 라디오를 훔치고 돈을 훔치고 이거 어떻게 해야? 저 절도하는데 내가 뭐 하잖아 도와주구나 이런 정도면 인식하면 되지. 구체적 인식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구체적 인식을 해버리면 방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 인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인의 고의 범인은, 특히는 좀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 가지 주의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 말이고요. 3번 고의의 인식 대상을 골라라. 그러면 인식 대상을 고르려고 하지 말고 아닌 것을 골라란 말이에요. 기억은 술해죄 범죄 주체 인식인데 니은이 바로 조심해라 그랬는데 금년도 시험에 나왔네요. 사전 술해죄 할 때 저번 주에 그때 내가 범죄 하나에가 뭐다 129조가 범죄 사실과 처벌이 함께 되어 있다는 뜻이죠. 공무원이 될 자가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이 범죄 사실이야. 그걸 인식해야 되고 공무원이나 중개인이 된 사실은 뭐다? 처벌 조건이야. 그건 인식할 필요 없지. 2번 니은은 인식 안 해도 됩니다. 디귿 친족도 인식할 필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 고소도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니은을 모른다고 하도 디귿과 미음이 아니란 거면 확실히 알면 찍어도 답이 뭐야? 1번으로 나오네. 찍어도 답이 1번 나오네. 그 다음에 2번 가로 안의 범죄에 대해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인데요. 이런 것은 좀 읽어놔야 되겠습니다. 판례니까. 12살, 13세 미만을 성행위 하면 이제 강간죄입니다. 동의하더도. 그런데 12살짜리를 이제 여기 유명한 영등포역 쪽제비인가 불납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근데 예전에 영등포에 여기에서 12살짜리가 여자 여학생인데 성행위 있잖아. 그지 뭐라 그래. 막 남자들 꼬셔갖고 데리고 자고 이런 거 하잖아. 돈 받고. MBC가 취재가 들어가서 경찰이랑 같이. 그래가지고 잡았는데요. 그럼 얘는 한두번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막 몸도 크고, 누가 봐도 12살로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자기가 인식을 못했다는 거야. 응? 알겠지? 이거는 인식하지 못한 거로 판례가 봐준 거야. 알았지? 암기할 수밖에 없어. 사람의 머리 같은 걸 살인죄 할 때는 20차례지, 20차례 팍! 20번 찔렀어. 자기는 죽인다고 인식 못한데, 이건 누가 봐도 20차례 찌른 거야? 죽어도 좋다는 걸 미필적 인식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잘 나옵니다. 다 이거 1번만 안 나오고요. 여러분의 2번, 3번은 아주 많이 나온 데입니다. 1, 4번은요, 1, 4번은 여기서 처음 나왔던 거고요. 2, 3번은 원래 나왔던 겁니다. 2, 3번. 2, 3번은 꼭 아셔야 돼요. 3번이 뭐냐면, 여러분, 여자들 고용하는 데 있잖아. 술집 같은데. 이때는, 청소년도 고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게 아니고, 나이가 어디로 딱 보면 청소년 같은데, 뭘 삼았냐면, 보건증 있죠, 보건증. 이제 여자들을 근데 가려면 이제 보건소 가서 몸이 깨끗한 걸 받아야 되는데, 보건증은 사진도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보건증만 확인하고 근무한 것은 청소년이라는 걸 이미 미필적 인식을 했다, 안 했다? 한 것으로 봅니다. 왜? 하다못해 뭘 봐야 돼? 주민등록증 확인도 안 한 거예요. 청소년이라도 관계없다는 미필이 있는 거고요. 4번. 당연히 지금 회사가 도산하게 됐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생산자용 물품 납품받으면서 이건 찍어도 마찬가지겠다. 그건 내일모레 망할 놈이 뭐야? 물건 받으면 돈 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사기죄가 될 거고. 고의와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1번. 방조는 정범 범죄를 인식은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 없다 그랬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미필적 인식이면 족하고.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공직선거법에 필요 없을 것 같긴 해서 우리가 인식에는, 목적 인식에는 미필적 인식으로 틀렸네요. 우리 미필 다 포함되죠.
여러분, 미필이 안 되는 데는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법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미필은 형법이든 소송법이든 미필은 다 돼. 다 됩니다. 미필적 인식이 안 되는 데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야. 나중에 친고죄 할 때, 고소할 때 할게요, 고소. 다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여러분의 나중에 별 강제추행죄인데, 이거 목적범 아닙니다. 그냥 애가 13세 미만이라는 것만 인식하면 됩니다. 뭐, 성욕을 자극, 흥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고요. 추행죄에서는. 4번. 아까 미필적 인식 판단은 일반인 입장에서 심의상태를 추인한 거 아니라 누구 입장? 행자, 범죄자 입장에 추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는 착오라는 거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